차량을 구매하셨다면 그 차량의 기능과 관리 방법을 알아두어야 할 텐데요. 오늘은 기아 브랜드의 공통적인 기능 사용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패스 시스템 사용법입니다. 하이패스의 단말기는 전면 유리창의 천장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요. 카드의 앞면이 위로 가도록 향하여 삽입해줍니다. 카드를 빼낼 때는 우측의 제거 버튼을 눌러주면 카드가 바깥으로 살짝 튀어나옵니다. 단말기를 키려면 전원 및 볼륨 버튼을 짧게 한번 또는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을 끌 때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꺼집니다. 단말기의 볼륨 조절은 총 5단계로 설정이 가능하며 전원 및 볼륨 버튼을 짧게 눌러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카드의 잔액이 궁금할 때는 잔액 확인 버튼을 짧게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최근 거래요금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이 하이패스 기능은 실물카드 없이도 하이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아 커넥트 앱을 켜고 기아 카페이 이 하이패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카페이 이 하이패스 사용하기를 누른 뒤 등록된 소유의 차량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카페이 이 하이패스를 신청할 카드사를 선택해 줍니다. 결제 비밀번호 6자리를 눌러주면 신청한 카드사의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카드사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완료 알림과 함께 카페이 이 하이패스 등록이 완료됩니다. 도난 경보 장치 사용법입니다. 도난 경보 장치는 스마트 키가 차량 안에 없고 모든 도어가 잠금 상태가 되면 차량은 경계 모드로 전환되는데요. 여기서 잠금 모드는 스마트 키로 잠그거나 아웃사이드 핸들의 터치식 잠금도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차량의 도어 손잡이나 후드, 도어를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거나 열리게 되면 30초 동안 비상등 전멸과 동시에 경고음이 크게 울리며 10초 정도의 쿨타임을 주기로 2회 반복합니다. 차량의 스마트 키로 원격 잠금 해제를 하면 경보가 해제됩니다. 추가로 차량의 모든 도어를 원격으로 잠금 해제한 후 30초 동안 도어를 개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시 잠금 상태가 됩니다. 좌석 조절 및 편의 기능 사용법입니다. 차량에 탑승하면 가장 먼저 시트 포지션부터 맞추는데요. 수동식 시트는 레버들을 통해 수동으로 맞출 수 있고 전동 시트는 버튼으로 세밀한 위치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이드미러 또한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위치도 높이와 회전이 가능합니다. 메모리 시트 설정법은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기어는 피단을 위치하고 시트의 포지션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저장하고자 하는 메모리 시트의 숫자 버튼을 약 1초 이상 길게 누르면 저장됩니다. 물론 시트 포지션 말고도 사이드 미러의 각도도 함께 저장되어 저장된 값에 따라 조절됩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는 최적의 휴식 자세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시트의 사이드에 위치한 릴렉션 컴포트 버튼을 약 1초 이상 길게 누르면 내비 화면에 안내 문구가 뜨고 5초 이내에 다시 길게 누르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작동됩니다. 실내외 각종 조명 사용법입니다. 먼저 실내 무드 조명 설정법입니다. 무드 램프 설정은 내비게이션 홈에서 설정, 차량을 선택하고 라이트, 그리고 실내 무드 조명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실내 무드 조명은 밝기와 색상, 드라이브 모드 연동, 어두운 곳 주행 옵션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조등 각도 조절은 차량의 승차 인원이나 적재 환경에 따라 전조등의 조사각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운전석의 좌측 하단부의 조사각 다이얼을 통해 조절합니다. 조사각의 숫자가 높을수록 아래를 향하고 낮을수록 위를 향합니다. 차량의 승차 인원이나 적재 조건에 따라 조절하면 되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각도를 올리면 다른 운전자의 운행에 방해가 되니 이의 바랍니다.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은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하차하면 약 15초간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줍니다. 작동 조건은 라이트가 오토일 때 작동되며 헤드램프 에스코트 설정법은 인포테인먼트 설정에서 라이트를 들어가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는 먼저 차량의 후드를 열어야 하는데요. 스마트 키의 비상키 버튼을 누른 채로 손잡이 부분을 잡아당기면 비상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도어의 손잡이를 잡아당긴 채로 아래쪽에 홈에 끼워 넣어서 커버를 제거하고 비상키를 이용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차량의 비상개폐가 가능해집니다. 차량의 스타터가 구비되어 있다면 양극을 먼저 배터리와 같은 극으로 연결한 뒤 스타터의 음극 또한 같은 극으로 연결해주고 스타터의 전원을 켭니다. 그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어주면 완료입니다. 배터리 점프 스타트 직후에는 최소 30분에서 40분 정도 시동을 끄지 말고 배터리를 충분히 활성화시킵니다. 타 차량의 배터리 연결 시에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먼저 정상 차량의 시동을 걸어둔 채로 각 차량의 후드를 열고 양극끼리 먼저 연결해 준 다음에 정상 차량의 음극을 끼우고 난 뒤에 방전 차량의 음극을 연결해 줍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감전에 유의해야 하며 점프 스타트 과정에서 스파크가 일부 튈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주요 경고등의 대처 방법입니다. 차량에는 기능들이 많은 만큼 각종 경고등들도 존재하는데요. 빨간 색상은 즉각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뜻하며 노란색은 주의, 초록색은 정상 작동을 뜻합니다. 좌측 하단의 빨간색 브레이크 경고등은 파킹 브레이크가 체결되어 있거나 브레이크액 부족을 뜻합니다. 배터리 경고등은 배터리 방전을 뜻하거나 충전장치 고장을 뜻합니다. 에어백 경고등은 에어백에 이상이 있다는 뜻으로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즉시 서비스 센터로 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엔진 오일의 부족이나 압력 부족, 누유가 있을 시에는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이 점등됩니다. 냉각수 펌프나 냉각수 누유 시 냉각수 수온 경고등이 점등되니 이 경고가 뜨면 즉시 센터를 방문하세요. ABS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노란색으로 ABS 경고등이 점등됩니다. ESC 경고등은 차체 자세 제어 경고를 뜻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끄럼 방지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을 뜻합니다. 연료 부족 경고등은 차량의 연료가 부족할 때 점등됩니다. 참고로 연료등의 사이드에 있는 화살표가 차량의 주유구의 위치를 뜻합니다. 엔진 경고등은 엔진의 각종 전자제어 장치에 이상이나 누유가 있다는 뜻이니 빠른 시일 내로 센터 방문을 권장드립니다. 초록색 표시등은 각종 장치의 작동 여부를 알려줍니다. 초록색 표시등 작동 도중 작동 취소가 되면 흰색으로, 작동 대기 상태에는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전기차에서만 볼 수 있는 경고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경고등은 전기차 관련 전자제어 서비스 이상 및 액추에이터, 에어컨용 전동 압축기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동용 배터리 잔량 경고등은 연료 부족 경고등과 똑같은 의미인데요. 만약 적색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었다면 그 즉시 가까운 충전소를 방문하여 충전하셔야 합니다. 충전을 위해 충전 커넥터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충전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파워다운 표시등은 차량의 고전력 부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의 출력이 제한되는 경우 점등됩니다. 만약 서비스 이상 경고등과 함께 점등된다면 서비스 센터나 협력사에 방문하여 조치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디지털 키 사용법입니다. 디지털 키는 스마트 키가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카드키로 차량의 잠금과 시동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의 기아 디지털 키에서 기아 커넥트 앱으로 디지털 키 2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키 2 도어 잠금 및 해제는 도어의 아웃사이드 손잡이의 핸드폰이나 카드키로 차량의 잠금 상태를 제어합니다. 디지털 키 2 시동 제어는 스마트폰이나 카드키로 시동을 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키 2의 근접 제어는 스마트폰이 UWB를 지원하는 기기라면 설정란에서 차량,
도어를 선택하고 접근 시 잠금 해제를 키면 설정됩니다. 그럼 이제 차량에 가까이 접근만 해도 차량의 도어 잠금이 저절로 해제됩니다. 시동 또한 스마트폰이 UWB를 지원한다면 스마트폰을 소지한 채로 차량 안에서 시동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카시트 설치 및 설정법입니다. 어린이 카시트는 무조건 뒷좌석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앞좌석에 설치 시 에어백이 작동하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의 골반 부분에 보면 아이소픽스 고정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소픽스 2개를 고정한 뒤 부크를 등받이의 후면부에 있는 테더 앵커에 걸어서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3점씩 안전벨트를 시트에 관통시켜 체결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단단히 체결합니다. 만약 차량에 ALR 3점씩 안전벨트가 적용되어 있다면 시트 위로 벨트를 체결한 다음 벨트가 더 이상 안 나올 만큼 끝까지 당긴 후 천천히 놓았을 때 딸깍딸깍 사운드가 난다면 ALR 기능이 작동 중임을 뜻합니다. 운전 중에 운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경고 메시지들입니다. 상황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주행 안전과 주행 편의, 주차 안전과 주차 편의가 있습니다. 먼저 주행 중 경고 메시지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충돌 경고가 긴급 제동이 있는데요. 전방의 장애물과 충돌이 예상되면 경고음과 함께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며 충돌이 임박하면 자동으로 긴급 제동을 작동합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차량이 차로를 이탈할 시 경고음과 함께 경고합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후측방에서 차량이 접근 중일 때 해당 방향으로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면 경고음과 함께 사이드 미러와 클러스터의 경고등으로 경고합니다. 만약 충돌이 임박하면 자동으로 핸들을 조향해줍니다. 핸즈오프 경고는 핸들을 일정 시간 이상 잡지 않으면 경고음과 함께 경고등이 뜨며 그래도 잡지 않으면 과감한 사운드와 함께 빨간색으로 강조된 경고등이 표시됩니다. 주차 후 하차 시에 후방에서 차량이 접근하면 경고음과 함께 사이드미러 경고등이 점등되며 클러스터의 경고문이 표시됩니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후면 출차 시에 후측면에서 차량이 접근하면 경고음과 함께 사이드미러 경고등이 점등되고 클러스터에도 경고문이 표시됩니다. 만약 경고 후에도 충돌이 임박하면 자동으로 제동을 하여 정지합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전진 출차 시 후측방에서 차량 접근 시 경고음과 함께 경고하며 충돌이 임박하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줍니다. 경사로 밀림 경고는 차량이 정차했을 시 차량이 뒤로 밀리면 위와 같은 경고문이 표시됩니다. 차량의 상태를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운전석의 좌측 하단부에 있는 후드 레버를 당겨 개방해 줍니다. 엔진룸을 보면 확인해 볼 것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차량마다 주요 확인 부품들의 위치나 모양이 다를 수 있는 점 양지 바랍니다. 냉각수 용량 체크는 냉각수 호스의 체결 상태와 내용량이 적정선 안까지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브레이크액은 내용량이 적정선 안에 있는지 확인해주고 만약 내용량이 적다면 보충해야 하며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도를 체크해주세요. 엔진 오일은 주로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데요. 엔진 오일 체크봉을 잡고 뽑아든 다음 마른 천으로 끝을 닦아준 뒤에 약 5초 정도 넣었다가 다시 빼서 적정선 안에 오일이 묻어나오는지 체크하세요. 차량 외관 점검 도중에 타이어 마모도를 확인할 때는 마모선을 체크하면 되는데요. 타이어 트레드의 안쪽에 표시된 마모 한도 표시밴드를 확인해주세요. 마모 한도선에 타이어 트레드가 가깝다면 마모 정도가 심한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타이어를 교체해주세요. 중립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 피단으로 주차한 뒤 오토홀드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시동을 끈 뒤 30초 내로 브레이크를 밟고 N단 위치를 유지합니다. 그럼 차량이 중립 상태가 유지되는데요.
반드시 차량이 홀로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격 주차 기능이 적용된 모델이라면 스마트 키로 원격 전, 후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키로 잠금 버튼을 누른 후 4초 이내에 원격 시동 버튼을 길게 눌러 원격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 후 전진 및 후진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차량이 원격으로 전진 또는 후진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도중에 버튼에서 손을 떼면 그 상태로 정차됩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를 이용할 때는 테일게이트 열림 버튼을 짧게 3초 이상 누르면 테일게이트가 개방됩니다. 반대로 닫을 때는 테일게이트 버튼을 완전히 닫힐 때까지 길게 눌러줍니다. 비상경보 버튼은 주차 공간에서 차량을 찾기 힘들거나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비상경보 버튼을 길게 누르면 큰 경고음과 함께 비상등이 전멸됩니다. 스마트키 배터리 교체 방법은 분리된 스마트키의 커버를 열고 배터리를 교체해줍니다. 와이퍼 교체를 하기 위해선 와이퍼의 블레이드를 위로 세워야 교체하기가 쉬운데요. 와이퍼 암을 세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선 시동을 끈 뒤 20초 내로 와이퍼 레버를 미스트 위치로 길게 유지하면 와이퍼 암이 상단 끝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와이퍼 블레이드의 잠금 장치를 열고 블레이드를 교체한 뒤 잠금 장치를 다시 걸어줍니다. 블레이드를 제거한 상태에서 암이 아래로 눕혀주면 압유리가 손상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만약 차량의 외장 컬러가 무광 매트 컬러라면 매트 컬러 전용 세척 약품을 써야 하는데요. 먼저 차량의 오염도를 체크하고 차량 외관에 물을 분사하여 기본적인 세척을 해줍니다. 이후 극세사천에 무광 전용 클리너를 발라서 오염물들을 제거해줍니다. 닦을 때는 원형으로 문지르지 말고 위아래로 일정하게 닦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물로 헹궈준 뒤에 극세사 드라잉 타월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이때 물기가 남아있으면 물때가 생길 수 있으므로 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줍니다. 휠 세정은 휠 클리너를 사용하여 닦아주면 되는데요. 휠 세정은 세차하기 전에 먼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키 등록 방법입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키를 둘 다 휴대한 채로 차량에 탑승해주세요. 그 다음 기아 커넥트 앱에서 더보기란을 클릭한 후 차량 디지털 키를 선택하고 무선 스마트폰 충전 패드에 스마트폰을 거치해줍니다. 그 다음 시동을 걸고 기아 커넥트 앱에서 등록하기를 선택하면 등록됩니다. 이제 카드키 등록 방법입니다. 카드키를 등록하기 위해선 스마트키를 2개 전부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선 충전 패드에 카드키를 올려두고 시동을 걸어줍니다. 등록 과정은 설정을 선택하고 차량, 디지털 키, 그리고 NFC 카드키를 선택하여 등록해주세요. 카드키 삭제 또한 동일한 경로를 통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의 스마트폰이 UWB를 지원하는 기기라면 차량에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는 근접 제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기아 커넥트 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과 차량 등록이 완료된 사용자 한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UWB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라면 도어 핸들의 센서부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주세요. 시동 제어 또한 UWB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소지만 하고 차량에 탑승해도 시동을 걸 수 있지만 UWB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은 무선 충전 패드에 스마트폰을 거치한 후에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디지털 키는 여러 스마트 기기에 공유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기기로 잠금 상태를 제어하려면 설정에서 차량, 도어, 그리고 접근 시 잠금 해제를 켜주세요. 스마트워치로도 도어를 잠금 해제할 수 있으나 시동 제어는 스마트폰의 디지털 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아 디지털 키 관련 차량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인 문의사항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차량에도 많은 전자 기능들이 도입되어 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편한 기능 중 하나인 디지털 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키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카드키 등을 사용하여 스마트 키가 없이도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지만 부가 기능들이 많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능들은 블루링크 앱을 통해 작동이 가능하며 현대 디지털 키의 별도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 키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디지털 키는 말 그대로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의 키라는 개념인데요. 스마트 기기 안에 자동차 키가 삽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카드키라는 새로운 방식의 키가 등장하는데요. 카드 형식의 자동차 키로 평소에는 카드처럼 소지하고 다니다가 차량의 잠금이나 시동을 제어할 때 스마트 키의 역할을 대신하는 키입니다. 이렇게 차량의 도어 핸들에 갖다 대면 차량의 잠금이 풀리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차량의 휴대폰과 카드키를 등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세팅, 디지털 키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내 차량이 디지털 키의 기능이 작동하는 차량인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디지털 키에는 두 가지의 플랫폼으로 나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키 방식과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스마트워치 같은 액세서리 디지털 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버전이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키 투터치 타입이 적용되는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2022년식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 6, 2023년식 베뉴, 듀얼유 코마 그리고 더뉴 아반떼가 해당됩니다.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도 사용 가능한 디지털 키2 적용 모델은 D56 그랜저, 소나타 DH, D56 산타페, 그리고 아이오닉 5N이 해당됩니다. 이제 키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블루링크 앱을 이용한 스마트폰 등록에 대한 설명인데요.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블루링크라는 현대 디지털 앱을 설치해 줍니다. 기존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 하시고 회원이 없다면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블루링크 앱을 로그인하면 더보기란에서 차량 디지털 키 그리고 등록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제조사의 앱에서 안내하는 절차가 등장하는데요. 등록 과정은 무조건 차량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디지털 키 2를 지원하는 차량은 스마트폰이 실내에 있을 경우 무선으로 진행되기에 소지만 하고 있으면 가능하지만 디지털 키 터치 타입을 지원하는 차량은 무조건 무선 충전 패드에 스마트폰을 올려둔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터치 타입이 아니어도 스마트폰이 울트라 와이드 밴드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둔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NFC 카드 등록 방법입니다. NFC 카드 키는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카드 형식의 디지털 키인데요. 먼저 스마트 키 두 개를 모두 지참한 상태로 차량에 탑승합니다. 그 다음 NFC 카드 키를 무선 충전 패드에 같이 올려두고 차량의 내비게이션에서 설정을 들어간 다음 차량 디지털 키, NFC 카드 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 등록을 완료합니다. NFC 카드 키 또한 디지털 키 터치처럼 인식 센서에 갖다 대어 차량 잠금 및 시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키 공유 기능은 타인에게 디지털 키를 공유하는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차량 제어 권한을 양도하는 기능입니다. 최대 15개의 디바이스에 공유가 가능하며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6, 베뉴, 더뉴 아반떼는 7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간에도 공유가 가능한데요. 안드로이드 버전 13 이상과 iOS 16.1 이상, 삼성페이 최신 버전, 블루링크 앱 최신 버전에 해당할 때만 공유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키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블루링크 앱을 실행한 뒤 차량 디지털 키를 눌러 키 관리 창에 들어갑니다. 이후에 휴대폰 제조사의 앱으로 전환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안드로이드는 키 상세 정보에 들어간 뒤에 연락처 추가해서 저장된 사람을 선택한 뒤 수신자의 성함과 공유 권한 기간을 지정하고 키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디지털 키 카드를 들어간 다음 더보기란을 클릭, 이후에 초대창을 들어간 뒤 공유 권한, 그리고 연락처에 저장된 성함과 번호를 입력하여 보내기를 눌러 완료합니다. 디지털 키 삭제는 기존의 디지털 키를 초기화하는 기능인데요. 블루링크 앱에서 바로 삭제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에서는 키 상세 정보를 들어가서 더보기, 그리고 삭제를 통해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폰은 디지털 키 카드를 누른 뒤 더보기란을 눌러서 삭제할 디지털 키, 그리고 삭제를 눌러 마무리합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에서도 바로 삭제가 가능한데요. 화면에서 설정을 들어간 다음 디지털 키, 그리고 스마트폰 키를 들어간 다음 나의 스마트폰 키를 눌러 삭제하면 제거가 완료됩니다. 그럼 타인에게 공유한 키를 삭제해볼까요? 안드로이드는 블루링크에서 키 상세 정보, 수신자 선택, 그리고 키 취소를 누르면 됩니다. 반대로 아이폰은 디지털 키 카드를 들어가서 더보기, 그리고 공유한 사람 이름을 선택하여 취소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소유주와 공유키 모두를 삭제하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블루링크 앱을 실행하여 차량 디지털 키 초기화, 그리고 모든 디지털 키 삭제를 누르거나 차량의 내비게이션에 설정해서 디지털 키, 스마트폰 키, 그리고 전체 삭제를 눌러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터치 제어의 도어 잠금과 해제 센서는 차량마다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에 해당 차종의 센서 위치를 나타내 봤습니다. 추가로 지원되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지원 범위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봤는데요. 잠깐 화면을 멈추고 사용하시는 해당 기기의 지원 범위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사용자 인증 없이 빠르게 터치 제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애플 지갑이나 삼성페이를 실행하여 바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블루링크 앱을 실행하고 안드로이드는 키 상세 정보, 더보기, 보안, 그리고 본인 인증 비활성화를 선택하고 아이폰은 디지털 카드, 더보기, 그리고 익스프레스 모드를 활성화하여 간편하게 실행이 가능합니다. 터치 제어에서 차량 시동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엔진 스타트를 진행하면 시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기기가 만약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지원한다면 근접 제어로 도어를 잠금하고 해제가 가능한데요. 안드로이드는 키 상세 정보에서 더보기, 보안, 그리고 원격 자동 출입 설정을 활성화시키면 작동합니다. 아이폰은 디지털 키 카드에서 더보기, 그리고 자동 출입이나 패시브 엔트리 활성화를 선택하면 작동 준비가 됩니다. 근접 제어의 기능에서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요.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설정, 도어, 그리고 접근 시 잠금 해제를 선택하면 차량이 잠금 상태일 때 스마트폰을 휴대한 채로 테일게이트 버튼을 누르면 테일게이트가 개방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접 제어에서 차량 시동은 스마트폰을 굳이 무선 충전 패드에 올리지 않고도 차량 시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능 활성화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근거리 원격 제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차량의 도어와 원격 시도 경적 알람 제어가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정중앙을 갖다 대면 인식하기 쉬우며 아이폰은 전파 안테나가 대부분 상단에 있기 헤드 부분을 갖다 대면 인식이 잘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디지털 키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해지는 세상. 자동차도 점점 발전해 나가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작은 스마트키만 있어도 차량의 보안과 원격 시동, 심지어 차량 내부에 사람 없이도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의 디지털 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제네시스 디지털 키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떤 형태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네시스의 디지털 키에는 스마트 기기 형태와
카드키 형식이 존재하는데요. 옛날에 올려드렸던 현대 자동차의 디지털 키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키는 스마트 키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그리고 카드에 합성된 새로운 스마트 키라는 개념입니다. 사용 예시를 들자면 차량에 등록된 카드키를 차량의 도어 핸들에 갖다 대면 잠금이 풀리며, 스마트폰에 등록된 디지털 키로도 잠금 제어와 시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디지털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핸드폰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제네시스 전용 디지털 키 앱을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회원 가입을 진행하여 로그인을 하면 첫 번째 사진처럼 메인 화면이 뜨는데요. 우측 상단에 위치한 가로 3줄 더보기란을 클릭하면 두 번째 사진처럼 마이 페이지가 등장합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차량을 누르면 공유할 수 있거나 공유받은 차량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량에서 등록할 차량을 선택하면 차량 정보 및 관리 창이 뜰 텐데요. 여기서 차량 관리에 디지털 키를 눌러줍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요. 먼저 휴대폰과 실물 키를 소지하고 차량에 탑승합니다. 두 번째, 모든 도어를 닫은 채로 시동을 켜고 기어를 파킹에 위치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키 등록을 누른 뒤 등록 시작 버튼을 다시 눌러서 등록 모드로 전환되면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둡니다. 네 번째,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설정, 차량, 디지털 키, 그리고 스마트폰 키를 눌러서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스마트폰으로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 창이 뜬다면 성공입니다. 그럼 스마트폰에 등록된 디지털 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도어의 잠금 제어가 가능합니다. 제네시스 디지털 키 앱을 키면 하단부에 근거리 원격 제어 연결 창이 보이실 텐데요. 근거리 원격 제어 연결하기를 눌러 원격 제어를 활성화시켜줍니다. 활성화시키면 좌측 상단에 근거리 원격 제어 가능이라는 표시가 뜹니다. 이렇게 프로그램된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로 따로 버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추가로 블루투스를 킨 상태에서 차량거의 10m 내에서만 작동합니다. 원격 제어를 활성화시키면 중앙부에서 도어 잠금과 해제, 원격 시동, 비상등 및 경적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원격 시동은 도어를 잠금한 상태에서 4초 이내에 원격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 걸기가 가능합니다. 꼭 앱을 켜야지만 도어 잠금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어 손잡 위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어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시동 또한 차량에 탑승한 후 무선 충전 패드에 스마트폰을 거치하면 차량이 스마트폰에 디지털 키를 인식하여 시동을 걸고 주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디지털 키를 초기화하고 싶으시다면 등록할 때와 동일하게 더보기란에서 마이 페이지를 눌러 디지털 키를 누르면 좌측 상단에 디지털 키 초기화 버튼이 있는데요. 초기화를 진행하면 등록된 디지털 키는 물론 공유된 디지털 키들도 전부 초기화됩니다. 재차 확인을 위한 간편 비밀번호 4자리 또는 지문 인식을 통해 완전한 제거를 실행합니다. 디지털 키 초기화는 스마트폰 말고도 차량에서도 초기화가 가능한데요. 내비게이션에서 설정, 차량, 디지털 키, 스마트폰 키, 나의 스마트폰 키를 눌러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물론 공유해준 사람의 디지털 키 권한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공유한 차량을 들어간 다음 공유 관리, 공유받은 회원을의 수정란을 눌러 하단의 디지털 키 체크란을 해제하면 공유한 차량의 제어 권한이 사라집니다. 잠깐 공유한 사람의 권한을 제거한다면 반대로 부여하는 기능도 있다는 점인데요. 메인 화면에서 차량을 클릭하 차량 정보 및 관리를 누른 다음 공유 관리를 들어가서 공유받은 회원 글자 옆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 공유받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권한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받는 사람 또한 공유받기 알림창을 클릭하여 서비스 관련 동의를 누르면 공유받기가 완료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내용 중에 스마트 기기 말고도 카드키 형식이 존재한다는 점 기억하시나요? 카드키를 등록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등록과 동일하게 마이 페이지에서 디지털 키를 누른 다음 NFC 카드 키 등록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키 카드키를 들고 차량에 탑승합니다. 그 상태에서 중앙의 하단에 위치한 태그하기를 눌러
1분 내로 스마트폰을 차량의 운전석 도어 핸들에 살포시 갖다 댑니다. 인증이 성공하면 다음을 눌러 5분 내로 카드 키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NFC 카드 키를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두고 내비게이션에서 설정, 차량, 디지털 키, 그리고 카드 키를 선택하여 등록을 누릅니다. 그럼 카드 키의 등록이 모두 완료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네시스의 디지털 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인기 SUV 중 하나인 투싼. 오늘은 투싼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사용법입니다. 차량을 주차한 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체결해야 하는데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자동과 수동 모두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하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운전석 좌측 하단부에 위치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레버를 한번 당겨줍니다. 자동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오토볼트 기능이 켜져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경사로에 주차를 했다면 오토볼트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가 체결됩니다. 파킹 브레이크를 해제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파킹 브레이크 레버를 밀어주면 해제됩니다. 바로 기어를 변속해도 파킹 브레이크가 풀리는데요. 만약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상황이 온다면 파킹 브레이크 레버를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 때까지 계속 당기고 있으면 긴급 제동 조작이 가능합니다. 대신 정상적인 브레이크 제동보다 제동 거리가 더 길어진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실내 무드램프 설정법입니다. 무드램프는 여러가지 컬러의 무드램프로 다양한 분위기를 제공하는데요. 주로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 도어 트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드램프의 설정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홈 화면에서 설정, 차량,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색상과 밝기 조절이 가능하며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설정하면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무드 컬러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음은 주차 안전 보조 기능입니다. 주차거리 경고 시스템은 차량의 전방과 측방, 후방의 사람이나 물체를 센서 범위 내에서 감지하여 충돌 위험 경고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후진 기어로 변속하거나 주차 안전 버튼으로 시스템을 켜거나 끌 수 있는데요. 저속 상태에서 주차거리 안전 경고를 항상 작동하도록 유지하려면 내비게이션 홈 화면에서 설정, 차량, 운전자 보조, 주차 안전,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을 활성화시킵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는 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인식되면 운전자에게 클러스터를 통해 경고를 보내주며 이후에 충돌이 임박하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줍니다. 이 기능을 바로 끄거나 켜려면 주차 안전 버튼을 길게 눌러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후진 중에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나 사람을 감지하여 경고음과 동시에 스티어링 휠 진동으로 충돌 위험을 알려주고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홈 화면에서 설정, 차량, 운전자 보조, 주차 안전에서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전방 및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전방이나 후측방에서 인식된 장애물을 감지하고 제동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기능 설정법은 홈 화면에서 설정, 차량, 운전자 보조, 주행 안전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주행 중에 차선을 변경하거나 저속에서 평행 출차 시에 접근하는 차량을 인식하여 경고 및 제동을 도와줍니다. 기능 설정법은 동일하게 설정해서 차량, 운전자 보조, 주행 안전창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후측방 모니터는 방향 지시 등의 진행 방향에 따라 사이드미러 하단부에 위치한 카메라로 후측방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클러스터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기능 설정법은 전과 동일하게 설정에 진입하여 후측방 모니터 설정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계기판 화면 설정법입니다.
클러스터라고도 불리는 계기판은 속도계와 RPM, 냉각수, 수온계, 주행 가능 거리 등이 나타나는데요. 주행 가능 거리는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과 제동 및 노면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양지 바랍니다. 계기판의 테마를 변경하고 싶다면 홈 화면에서 설정, 화면 구성, 클러스터 테마 선택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좌측에 있는 문서 아이콘을 누르면 클러스터 표시창 화면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주행 보조 뷰와 내비게이션 뷰, 각종 유틸리티 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행 보조 뷰를 이용하시면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 여부가 표시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사용하면 차간 거리와 설정된 속도값을 같이 표시해 줍니다. 내비게이션 뷰로 변경하면 내비게이션과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틸리티 뷰에서 상하 레버를 조작하면 타이어 공기압, 현 주행 정보, 주유 후 정보, 누적 정보, 오토스탑 누적 시간, 사륜 구동력 배분, 요소수 레벨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습기성의 제거 및 회기 유입 방지 기능 설정법입니다. 오토 디포그는 히터나 에어컨 작동 상태에서 차 앞유리에 감지된 습기를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설정법은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홈 화면에서 설정, 차량, 공조, 창문 습기 방지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수동으로 설정값을 변경하려면 앞유리 서리 제거 버튼을 길게 3초 동안 누르면 설정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워셔액 냄새 유입 방지는 워셔액을 작동시키면 차량이 순환 내기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입니다. 워셔액의 화학약품 냄새를 실내 유입을 차단시키기 위한 기능인데요. 설정법은 홈 화면에서 설정, 차량, 공조에서 외부 공기 차단 창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수동 전환 방법은 송풍 방향을 발끝으로 향하게 한 뒤 내기 외기 선택 버튼을 3초 이내에 5번을 눌러 설정이 가능합니다. 외부 공기 차단 기능은 터널이나 지하차도 같은 구간을 통과할 때 자동으로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도어 창문이 열려있을 시에는 자동으로 창문이 닫히면서 내기 순환 모드로 변경됩니다. 외부 공기 차단 구간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창문이 원래 위치로 개방되며 설정창 진입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테일게이트 설정법입니다. 요즘은 기본 모델만 구입해도 전동식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데요. 먼저 테일게이트 개폐 방법은 스마트 키에 사이드에 위치한 테일게이트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번호판 하단부에 위치한 테일게이트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전석에서는 좌측 하단부에 있는 테일게이트 버튼을 1초 이상 길게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개방되며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도중에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그 자리에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양손에 짐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로 테일게이트 앞에 5초 이상 서 있으면 자동으로 테일게이트가 개방됩니다. 테일게이트의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의 홈 화면에서 설정, 차량, 도어, 그리고 파워 트렁크 열림 높이 설정창을 들어가면 됩니다. 높이를 섬세하게 맞추고 싶다면 테일게이트를 원하는 높이만큼 수동으로 조절한 뒤 테일게이트 닫힘 버튼을 경고음이 날 때까지 길게 눌러줍니다. 테일게이트를 운전석에서 닫을 때는 완전히 닫힐 때까지 닫힘 버튼을 길게 눌러줘야 하며, 도중에 버튼에서 손을 떼서 원하는 위치에 테일게이트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뒷좌석 리모트 폴딩은 2열 좌석의 헤드레스트를 최대한 내린 뒤에 양측에 위치한 리모트 폴딩 레버를 당겨주면 2열이 손쉽게 접힙니다. 다음은 지문 인증 시스템입니다. 지문을 등록해두면 스마트키 없이도 시동을 걸 수 있는데요. 먼저 스마트키 2개를 모두 차량 안에 두고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내비게이션 홈 화면에서 설정, 사용자 프로필을 들어간 뒤 지문을 등록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선택 후 보안을 들어간 뒤 지문 인식, 지문 등록 삭제를 선택하고 계정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지문을 등록합니다. 지문 등록에는 진행률이 100%가 되도록 손가락의 여러 면을 골고루 나눠가면서 인식시켜줍니다. 지문이 등록되면 이제 스마트키 없이도
지문으로 시동을 켤 수 있습니다. 지문이 등록되었다면 이제 지문을 인식한 뒤 30초 내로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켤 수 있습니다. 지문 인식 버튼의 테두리 딩이 하얀색이라면 지문 인식 대기 상태이며, 파란색은 인식 성공, 노란색은 인식 실패, 붉은색은 5회 이상 인식 실패로 인식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블루투스 기기 연결 설정법입니다. 먼저 차량과 연결하고자 하는 기기를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켜둔 채로 준비해 둡니다. 그 다음 홈 화면에서 설정, 그리고 기기 연결을 눌러 신규 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럼 기기의 블루투스 창에서 차량의 이름이 뜰 텐데요. 차량의 인증번호와 기기 속 인증번호가 일치한지 확인해 준 후에 페어링을 눌러 기기 연결을 마무리해 줍니다. 블루투스 기기 연결을 해두면 스티어링 휠의 우측에 위치한 통화 버튼으로 번거롭게 휴대전화를 볼 필요 없이 통화할 수 있으며, 스티어링 휠의 볼륨 조절 다이얼로 음악의 사운드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모드 버튼으로 미디어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동을 켜기만 해도 자동으로 무선 연결이 되어 블루투스 및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카 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카 플레이는 블루투스를 연결한 후에 홈 화면에서 폰 프로젝션을 눌러 추가를 선택한 후 사용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만약 다른 기기를 추가하고 싶다면 설정, 기기 연결에서 신규 추가나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디지털 키 사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현대 디지털 키를 이용한다면 스마트 키 없이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UWB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라면 블루투스가 켜진 상태에서 휴대하고 도어 손잡이에 센서부를 터치하면 도어가 잠금 또는 해제됩니다. 접근 시 잠금 해제가 설정된 경우에는 도어 앞으로 접근만 해도 자동으로 잠금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UWB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은 NFC 안테나가 있는 부분을 도어 핸들에 2초 이상 갖다 대줍니다. 운전석 말고도 동승석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여기서 갤럭시는 휴대폰의 뒷부분을 갖다 대지만 애플은 휴대폰의 헤더 부분에 NFC 안테나가 있기에 상단 부분을 갖다 대줍니다. 시동을 걸 때는 UWB 지원 기기는 소지만 하고 있어도 인식되지만 UWB 미지원 기기는 무선 충전 패드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시동을 걸고 난 뒤에 탈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디지털 키 등록 및 공유 삭제 방법입니다. 먼저 스마트키로 차량을 탑승하여 시동을 켜줍니다. 내비게이션 홈 화면에서 설정, 차량, 디지털 키, 그리고 스마트폰 키를 누른 다음 나의 스마트폰 키의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UWB 미지원 기기는 무선 충전 패드에 거치해두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블루링크 앱을 실행한 다음 더보기, 차량 디지털 키, 등록하기를 선택한 다음 차량의 내비게이션에서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키 공유 방법은 기기 제조사마다 다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갑 어플리케이션에서 디지털 키 카드를 선택한 후 초대 권한 설정을 하여 전송해줍니다. 갤럭시 기종은 삼성 월렛에서 디지털 키 상세 정보, 연락처 추가, 그리고 디지털 키를 전달할 상대를 선택하여 전송해줍니다. 기존의 디지털 키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홈 화면에서 설정, 차량, 디지털 키, 그리고 스마트폰 키에서 나의 스마트폰 키 삭제를 선택합니다. 기존의 공유한 키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공유한 키와 소유자의 키 모두를 삭제하고 싶다면 하단의 전체 삭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현대투싼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차량 조작 관련 계통에도 많은 편의 기능들이 생겨났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신형 산타페에 있는 기능들과 조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은 차량이 내리막길을 접하게 되면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자동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작동 방식은 센터페시아의 공조기판 아래에 있는 차량 경사로와 속도 계기판 이미지가 있는 직관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준비 단계가 설정됩니다.
이후 차량이 내리막에 접어들 때 차량 속도가 시속 40km 이하라면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게 되며 시속 60km를 넘어가거나 경사로 저속 주행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기능이 꺼집니다. 이 기능은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로 주행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은 차로 유지 보조 기능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 사용이 가능하며 주행 중인 도로의 여건 또한 고속도로나 길게 쭉 뻗은 국도 같은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일정한 속도와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차로 중앙을 유지하도록 보조하는 기능인데요. 전방에 차량이 인식되면 자동으로 차간거리를 조절하며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이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옆 차선의 차량이 불안정하게 차선에 가까이 있으면 약간의 거리를 두도록 자동으로 제어해줍니다. 계기판에 차로 변경 보조 기능 알림이 들어왔을 때 핸들의 좌측 리모컨에 있는 OK 버튼을 누른 뒤 원하는 차선 방향으로 방향 지시등을 전멸했을 때 자동으로 차선 변경에 도움을 줍니다. 듀얼 와이드 선루프는 광활한 개방감을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1열에서 실내등이 있는 조적 콘솔에 선루프 조작 버튼이 있습니다. 리어 버튼을 뒤쪽으로 당기면 후석 선루프의 선블라인드가 열립니다. 반대로 앞쪽으로 작동시키면 다시 닫힙니다. 프론트 선루프 버튼을 뒤쪽으로 2단까지 작동시키면 선루프와 블라인드가 같이 열립니다. 반대로 닫을 때는 버튼을 앞쪽으로 작동시키면 되지만 선블라인드는 닫을 때 수동으로 닫아야 합니다. 프론트 선루프 버튼을 1단 위치에서 작동시키며 원하는 만큼 열고 닫을 수 있으며 버튼을 위로 누르면 틸트 상태가 됩니다. 디지털 키는 스마트 기기나 카드키로 차량의 잠금이나 시동을 제어하는 기능인데요. 디지털 키는 블루링크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설정을 통해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키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는 휴대폰의 뒷면을 갖다 대면 작동하며 iOS는 휴대폰에 헤더를 갖다 대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폰 무선 충전 포트에 폰을 올려두면 스마트 키 없이도 시동을 걸 수 있으며 6WD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주머니에 넣은 채로 차에 탑승하면 시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카드키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키 2개를 모두 소지한 채로 카드키를 무선 충전 포트에 올려둔 뒤 인포테인먼트 설정을 통해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와 동일하게 카드키를 갖다 댄 뒤 무선 충전 포트에 올려주고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건 후에는 반드시 카드키를 무선 충전 포트에서 제거합니다. 차량의 소모품 교환 중 와이퍼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와이퍼 암을 올려야 하는데요. 시동을 끈 후 20초 내로 와이퍼 조작 레버를 미스트 위치로 2초 이상 조작하면 와이퍼가 최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리어 와이퍼는 최하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전면 와이퍼를 교체할 때는 와이퍼 암을 세운 뒤 잠금 장치를 풀어 기존의 와이퍼를 탈거하고 새 와이퍼를 끼워줍니다. 이때 풀었던 잠금 장치를 꼭 다시 채워주도록 주의합니다. 리어 와이퍼 또한 암을 세워 잠금 장치를 두르고 와이퍼를 탈거하여 새 것으로 교체해줍니다. 공조장치용 에어필터는 글로브 박스를 열어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걸쇠를 탈거하고 안쪽의 양 사이드에 있는 스토퍼를 왼쪽으로 돌려 분리합니다. 그럼 글로브 박스의 뒤쪽에 에어필터의 커버가 나오는데요. 에어필터의 커버 오른쪽에 레버를 동시에 눌러 커버를 탈거하여 기존의 에어필터를 제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해줍니다. 새 것을 장착할 때 에어필터의 화살표가 아래를 향하도록 하여 장착해줍니다. 에어 클리너 필터는 엔진룸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레버를 당겨 커버를 열고 필터 고정 레버를 내려 커버를 탈거합니다. 그리고 새 필터를 끼워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오셔액 보충은 파란색 뚜껑에 부채꼴 모양과 물줄기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뚜껑을 열고 워셔액을 필요한 만큼 보충해주고 뚜껑을 닫으면 됩니다.
기본 텍스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차간거리와 일정한 속도 유지 등 주행에 있어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스티어링 휠의 우측에 있는 주행 보조 기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달리고 있는 그 속도로 유지가 됩니다. 주행 보조 버튼 바로 밑에 있는 작은 레버로 짧게 조작하면 시속 1km씩, 길게 조작하면 시속 10km씩 디테일하게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전방의 차량을 인식하여 차간거리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데요. 스티어링 휠의 우측 하단부에 위치한 차간거리 조절 버튼을 누르면 4단계에 걸쳐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운전 스타일 연동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만약 주행 보조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일시정지 버튼이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일시적으로 해제되며 다시 활성화시키려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속도 조절 레버를 조작하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주행 보조 기능을 끄고자 할 때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완전히 비활성화됩니다. 디지털 스마트 룸미러는 뒷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유입되는 빛 반사를 자동으로 감소시켜주며 트렁크에 적재된 짐으로 인해 후방시야 확보가 힘들 때는 테일게이트 상단에 위치한 노커 화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전환하는 방법은 룸미러의 정중앙 하단부에 위치한 레버를 당기면 카메라 노커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전자식 화면의 설정은 우측 하단부에 있는 설정 버튼으로 카메라 시야 각도와 화면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운전석의 전동 시트에는 메모리 시스템이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각 버튼에 따라 운전자가 설정한 자세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이 기능에는 외부 사이드 미러 각도와 스티어링 휠,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도 설정값에 따라 변경됩니다. 설정값을 저장하려면 먼저 시트와 각 파츠들의 위치를 설정한 뒤 저장하려는 숫자의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저장됩니다. 만약 설정값을 초기화하려면 메모리 시트 버튼의 1번과 시트의 전방 방향 버튼을 동시에 2초 정도 눌러주면 초기화됩니다. 테일게이트 높이를 설정하려면 먼저 정상적으로 완전히 오픈한 뒤 수동으로 원하는 높이까지 맞춥니다. 이후 테일게이트의 개폐 버튼을 알림음이 날 때까지 길게 누르면 설정값이 저장됩니다. 실내 공조 설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오토 디포그 기능은 전면 유리창에 습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습기를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시동을 건 상태에서 아프리 서리 제거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오토 디포그 설정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습기 발생 저감 기능은 실내 순환 기능이 30분 이상 활성화되어 있을 때 습기가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으로 외기 유입 모드로 변경해주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을 켜기 위해서는 송풍 방향을 상체로 변경하고 3초 이내에 차량 내기 모드 버튼을 5번 눌러주면 됩니다. 워셔액 냄새 유입 방지 기능은 워셔액 사용 시 자동으로 내부 순환 모드로 변경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에어컨의 송풍 방향을 하체로 향하도록 한 뒤 차량 내기 순환 버튼을 3초 이내에 5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디올류 산타페의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형 팰리세이드 조작법에 대해 전부 알려드립니다. 목차와 같이 영상에서 소개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문인증 시스템 사용법입니다. 차량 사양에 따라 지문인증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지문인증으로 사용자마다 각각의 프로필로 로그인하여 시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지문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먼저 스마트키 2개를 소지한 채로 차량의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 다음 인포테인먼트의 홈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하고 사용자 프로필, 그리고 지문을 등록할 운전자를 선택합니다. 지문을 등록할 프로필을 선택했다면 보안을 누르고 지문인식, 그리고 지문 등록 또는 삭제를 선택합니다. 프로필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하고 진행해주세요. 이용약관에 동의하셨다면 지문인증 센서에 손가락을 갖다 대어 진행률이 100%가 될 때까지 진행해주세요. 등록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지문인식만으로 스마트키 없이 시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지문인증 센서부를 둘러싸고 있는 LED 등에는 총 4가지의 컬러가 표기되는데요. 하얀색은 인증 대기 모드이며 파란색은 인증 성공, 노란색은 인증 실패, 빨간색은 5회 이상 인증 실패 시를 뜻합니다. 폰 프로젝션 사용법입니다. 폰 프로젝션 기능은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폰 프로젝션을 사용하려면 먼저 차량과 스마트폰이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연결 방법은 인포테인먼트 홈 메뉴에서 설정, 기기 연결, 그리고 폰 프로젝션을 선택하고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맞는 OS 체제를 선택해줍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의 iOS는 애플 카플레이를 선택해주세요.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시동을 켜기만 해도 자동으로 폰 프로젝션이 활성화됩니다. 연결된 사용자의 스마트폰 OS 시스템에 맞게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작동됩니다. 유선으로 스마트폰과 연결해도 폰 프로젝션 기능 사용이 가능한데요. 인포테인먼트 메뉴에서 폰 프로젝션 기능의 활성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키 2 등록 방법입니다. 차량에 디지털 키를 등록해두면 스마트 키 없이도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가능한데요. 먼저 차량의 스마트 키를 이용해 잠금을 해제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줍니다. 이후 인포테인먼트의 홈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하고 차량, 디지털 키를 선택해주세요. 디지털 키에서 스마트폰 키를 누른 다음 나의 스마트폰 키 등록 화면을 선택해주세요. 여기서 만약에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UWB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무선 충전 패드에 스마트폰을 거치해주세요. 스마트폰의 블루링크 앱을 실행하여 우측 하단의 더보기를 누른 다음 차량 디지털 키, 그리고 등록하기를 선택해주세요. 최종적으로 등록하기를 누르면 스마트폰 키 등록이 완료됩니다. NFC 카드키 등록 방법입니다. 먼저 스마트 키 2개를 모두 소지한 채로 차량의 시동을 걸어주세요. 이후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한 NFC 카드키를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올려주세요. 인포테인먼트 홈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하고 차량, 디지털 키를 누른 뒤 NFC 카드키를 눌러 등록을 완료합니다. 만약 스마트폰의 디지털 키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다면 스마트폰의 지갑 어플리케이션에서 디지털 키를 선택하고 공유하기를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키 2 사용법입니다. 스마트폰 디지털 키가 등록된 상태라면 스마트 키 없이도 차량 이용이 가능한데요. 우선 차량과 스마트폰 간에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차량과 블루투스 연결을 해줍니다. 이 기능으로 차량의 도어 잠금 제어가 가능하며 UWB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라면 접근 시 잠금 해제 기능을 통해 차량에 가까이 접근만 해도 잠금이 해제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UWB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의 디지털 키는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어도 차량의 시동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UWB가 지원되지 않는 스마트폰이나 NFC 카드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도어 핸들의 가운데에 있는 센서부에 스마트폰 디지털 키나 NFC 카드키를 갖다 대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UWB 미지원 스마트폰에 디지털 키로 시동을 걸고자 할 때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에 폰을 올려두어야 시동이 가능합니다. 시동을 걸고 난 뒤에는 무선 충전 패드에서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위치시켜도 정상 운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 방법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도 자동으로 설정한 속도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기능인데요. 스티어링 휠 리모컨의 좌측에 위치한 주행보조 버튼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행보조 버튼을 누르면 클러스터의 작동 상태가 표시되며 속도 조절 레버를 위아래로 짧게 조작하여 시속 1km씩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레버를 길게 조작하면 10km씩 조절도 가능합니다. 팰리세이드의 크루즈 컨트롤에는 스탑앤고 기능도 제공되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다가 앞차가 서서히 정지하면
안전거리를 두고 서서히 정차합니다. 일정 시간 안에 앞차가 재출발하면 자동으로 재출발하며 일정 시간 이후에도 출발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직접 속도 조절 레버나 가속 페달을 밟아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법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한 주행을 하도록 보조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인포테인먼트 홈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하고 차량, 운전자 보조에서 주행편에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속도 자동 조절을 실행시킵니다. 안전속도 제한 구간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속도 제한 구역을 벗어나면 다시 원래 설정한 속도로 돌아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길 도중에 곡선 구간이 나오면 곡선의 형태를 인지하여 안전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며 또한 내비게이션이 분기 형태의 진출입로도 안내할 때 제일 바깥 차로를 주행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안전속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주행을 보조해줍니다. 램프 구간을 빠져나오면 다시 원래 설정한 속도로 주행합니다. 앞좌석 시트 조절 방법입니다. 차량 사양이 전동 시트가 적용된 모델이라면 섬세한 시트 조절이 가능한데요. 하단의 쿠션 받침 레버는 시트를 앞, 뒤로 이동할 수 있으며 등받이 레버로는 시트 등받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쿠션 받침의 앞부분을 위아래로 조절하면 쿠션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뒤쪽을 위아래로 조절하면 시트 전체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허리 지지대는 총 4가지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며 운전자의 성향에 맞게 디테일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볼스터 전동 조절 레버는 운전자의 양쪽 옆구리를 지지해주는 것을 조절합니다. 레그 서포트 레버로는 쿠션 받침의 볼륨감과 다리 지지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열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 기능은 차량이 정차 중일 때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따로 비치된 일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릴렉션 시트의 레버 뒷부분을 2초 이상 길게 누르면 휴식하기에 최적의 자세로 자동으로 변경되며 레버의 앞부분을 다시 길게 2초 이상 누르면 원래 설정한 자세로 돌아오게 됩니다. 패들 쉬프트 조작 방법입니다. 내연기관 모델 전용의 패들 쉬프트는 수동 변속 모드가 지원되는데요. 패들 쉬프트는 스티어링 휠의 양쪽 사이드의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쪽의 패들 쉬프트로 기어를 수동으로 기어 변속을 올릴 수 있으며 왼쪽 패들 쉬프트로는 기어 단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작동법은 패들 쉬프트를 몸쪽으로 가볍게 당기면 작동되며 수동 변속 모드에서 자동 변속 모드로 변경하려면 우측 패들 쉬프트를 길게 당기거나 가속 페달을 6초 이상 길게 밟아서 정속 주행을 하면 자동 변속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에코 모드에서는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수동 변속 모드는 드라이빙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일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팰리세이드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팰리세이드 기본 사용법 2탄입니다. 기본 사용법 1탄은 우측 상단의 카드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원격 전, 후진 사용법입니다. 차량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원활한 탑승이 불가능할 때 스마트키로 차량을 원격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인데요. 작동법은 차량의 스마트키로 잠금 버튼을 누른 뒤 4초 이내에 원격 시동 버튼을 길게 눌러 원격 시동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이후 스마트키의 사이드에 있는 원격 전, 후진 버튼으로 차량을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하도록 길게 눌러줍니다. 원격 전, 후진 버튼에서 손을 떼면 그 즉시 바로 차량은 정차합니다.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 도중에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차량을 원하는 위치에 세워두고 기어를 파킹으로 설정한 다음 서라운드 뷰 카메라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그럼 차량의 원격 전, 후진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 차량에서 하차하여 스마트키로 전, 후진을 조작해주면 됩니다. 주차가 완료되면 스마트키의 잠금 버튼과 원격 시동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며 파킹 브레이크까지 체결됩니다. 주차 안전 보조 기능 사용법입니다. 주차 안전 보조 기능은 주차를 하는 환경에서 전방이나 후방의 장애물을 감지하여 경고 및 제동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기어를 후진으로 변속하면 주차 안전 보조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 레이더 방식의 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하여
장애물 유무 상태와 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장애물과 충돌이 임박하면 자동으로 긴급 제동을 실행하여 충돌을 예방해 줍니다. 주차 안전 보조 기능은 수동으로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만약 후진 출차 중에 후측방에서 차량이 접근하면 경고음과 경고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며 경고 이후에도 충돌이 임박하면 자동으로 긴급 제동을 해줍니다. 파워 테일게이트 사용법입니다. 파워 테일게이트는 스마트 키의 트렁크 버튼이나 차량 운전석 좌측 아래의 트렁크 버튼을 길게 눌러 전동으로 편리하게 개폐가 가능한데요. 외부에서 직접 개방할 때는 개방 버튼이 번호판의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비상등과 경고음과 함께 개방됩니다. 테일게이트를 닫을 때는 닫힌 버튼을 한 번만 눌러서 닫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상태라면 스마트 테일게이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차량의 테일게이트 센서 범위 안에 3초 동안 서 있으면 자동으로 테일게이트가 개방됩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홈 메뉴에서 설정, 차량, 그리고 도어를 선택하여 하단부로 드래그하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테일게이트의 개방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다면 수동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먼저 테일게이트를 개방한 뒤 수동으로 테일게이트를 원하는 높이만큼 내려줍니다. 이후 테일게이트의 닫힘 버튼을 길게 3초 동안 눌러주면 경고음과 함께 테일게이트의 높이가 저장됩니다. 최종적으로 테일게이트를 닫았다가 다시 개방하면 설정한 높이만큼 테일게이트가 개방됩니다. 테일게이트의 열림 속도와 높낮이 단계는 인포테인먼트 홈 메뉴에서 설정, 차량, 그리고 도어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안전하차 보조 사용법입니다. 안전하차 보조 기능은 탑승자가 하차할 때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위험 요소들을 감지하여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차일드락의 활성화 상태와 상관없이 작동하며 차일드락이 걸려 있다면 뒷좌석의 탑승자가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도록 작동합니다. 이 기능은 홈 메뉴에서 설정, 차량, 그리고 운전자 보조, 주행 안전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원격 유리창 조절 기능 사용법입니다. 원격 유리창 조절 기능은 스마트 키의 열림 및 잠김 버튼으로 도어의 유리창을 원격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창문 올리는 것을 깜박하고 주차 후 하차했을 때 스마트 키의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원격으로 모두 닫히며 중간에 멈추면 그 자리에서 정지합니다. 반대로 열림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도어의 모든 창문이 개방됩니다. 후진연동 자동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사용법입니다. 후진 주차 시에 주차선이 잘 보이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아웃사이드 미러의 좌, 우측 선택 레버가 방향 관계없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후진연동 자동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각도는 메모리 시트마다 별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팰리세이드 기본 사용법 2탄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